다를 겁니다만 나올 때마다 조금씩 사서상경에서 다 나오고 싶어요. 사서상경. 사서상경을 다 보고 가야 예.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13번이 잘 차례인데, 이것도 역시 똑같은 문제입니다. 천유 띄우고, 불축 띄우고, 풍화고, 인유 띄우고, 조석 띄우고, 화복이라. 전 시간에 했는 거가 똑 비슷한데, 하늘은 있어. 뭐가 있냐면, 불축, 예측할 측자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바람과 비, 변화죠, 변화. 하늘에는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바람과 비의 변화가 있고, 하늘은 불축, 예측하지 못하는 바람과 비가 있고, 사람, 인간 사이는 또 있어. 뭐가 있나? 아침 조자, 저녁 석자니까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화와 복이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시시각각 변한다는 겁니다.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뭐 변한다는 건데, 그런데 아까 제가 이 말씀드렸듯이 파도인데,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변화의 파도를 잘 타는 사람이 세상을 재밌게 사는 거죠. 뭐 말씀만 드렸죠. 주역은 전부 다 파도 이야기입니다. 파도 전체 다 변화 이야기, 끊임없이 변화 이야기. 그런데 이 변화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도 우주 자체가 전부 파동이에요. 변화예요. 변화가 없으면 존재하지 못하는 건데, 그런데 그 변화를 잘 탈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던진 거죠. 즉 마음을 닦는다는 것도, 성심, 마음을 살핀다는 것도 바로 이런 변화를 잘 관측하고 타는 거죠. 그냥 파도 타듯이 그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인간의 삶인데, 미기 띄우고 삼척 띄우고 도하여는 남보 띄우고 백년 띄우고 신이요. 이기 띄우고 삼척 띄우고 토하여는 남보 띄우고 백년 띄우고 분이라 이런데, 미기 아닐 믿자 돌아갈 수 있죠. 돌아가지 않는 거죠. 이 돌아간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귀는 근본적으로 이게 사에사 죽음을 말하는 건데, 아직 삼척도에서 돌아가지 않으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살아가는 이 땅덩어리 공간이라는 것은 이 세척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척이 너무 적은데 삼척 동자다는 삼척인데, 이 옛날에 가면 이 재는 게 잘못되는지 보통 한척 한 30cm, 90cm인데 뭐 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삼척의 땅 위에서 돌아가지 않는다. 내가 살면서 조그마한 땅의 공간에 돌아가지 않고 있어는, 그런데 남보, 어려울 난자, 보호할 보자거든. 보호하기 어렵다는 거죠. 100년 정도 되는 이 몸뚱아리도 보호하기 어려워. 늘 살아있을 때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이 100년 동안 사는 이 몸뚱아리를 보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죽지 않은, 이건 미기 삼척도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기 삼척의 땅 위에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을 때는 100년 동안 이 몸뚱아리 때문에 늘 힘들다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는 한도에는 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기 삼척도, 이거는 죽음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는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는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기 띄우고 삼척도니까 이미 돌아가서, 이게 죽음. 이게 죽음을 가버린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삼척도, 내가 죽어도 조그마한 땅덩어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도 내가 사는 공간이 조그마한 공간이고, 죽고 난 다음에도 내가 들어가야 될 공간은 조그마한 공간. 삼척방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이미 돌아가서는 남보 또 보존하기 어려워. 백년분, 이 봉분이
100년 동안 보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데, 요 근래는 그 모든 분들이 비석 상석을 세는데, 옛날에는 평민은 비석 상석을 못 세웠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면 한 100년 지나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옆에 또 딱서 막 이랬는데, 요 근래는 비석 상석 너무 세워가지고 산을 망치죠. 옛날에는 못 썼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요 근래 말하면 수목장 하듯이 그냥 땅에 묻어가지고 한 100년 지나면은 그냥 없어진 거예요. 자손들도 산소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100년쯤 되면. 그래서 그 산소를 못 쓰게 된 겁니다. 적어도 비석을 세우려면 선조가 후손들이 아주 기를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이야만이 산소를 썼던 거죠. 일반인 못 썼던 겁니다, 법에.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막 그 새마을 운동하고 하면서 막 갑자기 경제가 부흥하니까 왜 비석 상석이 양 만들면 쓰느냐? 우리 다 쓸 수 있다 해가지고 부음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부음이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산소 있는다면 다 썼거든, 사람들이. 그럴 때 그 돈을 버린 사람은 누구냐? 일본에서 떼돈 벌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에서 수익 엄청 많이 했거든, 그 돈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다, 일본에서. 우리나라한테. 그래가지고 난리 났었지, 뭐.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못 세우는 건데, 세워가지고 그런 건데. 하여간, 살아있을 때도 육신이 100년 사는 이 몸을 보존하기 어려워하기 힘들고, 죽고 난 다음에는 복문하려고 어려운데, 던진 이야기 속에 이면은 뭐냐, 이거는. 뭘 위해 사냐는 거지, 그럼, 사람은. 살아있을 때도 어려운 거고, 죽고 난 다음에도 금방 없을 건데, 사람 무엇 때문에 사냐는 거죠. 이게, 제일 처음 말했던 성심 깔린 게 성심. 자기를 바라보는 이 성심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이 가운데 있는 거죠, 결국은. 이걸 통해서 자꾸 자기를 보게 만드는 거죠. 나는 뭐야? 나는 뭐냐? 지난주에 마리시라는 사람이 나는 누구냐 책도 했던 것이 그 마리시 핵심 사상기 하니까 나는 누구냐? 그래서 그걸 알아야만 자기가 주인공이 될 테니까. 그 마리시 한번 찾아봤어요? 마리시, 인터넷에? 마리시? 그거 한번 찾아보면 되겠어요. 크리슈나무르티와 라즈니시는 동시대 사람인데, 라즈니시라는 사람도 역시 명상가인데, 크리슈나무르티는 명상가지만도, 라즈니시도 굉장히 뛰어난 책도 말고, 여러 가지 좋은 좋대지만, 그분은 단점이 뭐냐면, 물질계를 못 벗어났어요. 비싼 차들을. 그러니까, 물질계를 못 벗어나요. 그래, 물질의 쾌락, 많은 궁궐 같은 집 속에 많은 사람들 써가면서 그다음 좋은 차 타고 하면 그런데 크리슈나무르티는 그걸 벗어났어요. 크리슈나무르티 같은 경우가 재밌는 게 신자캐를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2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가 막 할 때 그 당시에 세계는 새로운 사상이 대두해야 된다고. 새로운 사상이 대두해야 볼 때, 그때 영국에 있는 그 당시에 영성주의, 인간의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도에 가서 새로운 사람 찾아다녀요. 그러면서 인도의 어느 지역 갔더니 마치 달라이 나무 찰떡 같은데 이 꼬마가 있는데 그 꼬마에서 나오는 그 밝은 파장이 아주 좋은 거예요. 한 꼬마가 있었는데 굉장히 이 몸에서 배어나는 파장인데 그 파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걔를 영국에 데리고 와 공부를 시켜요. 그럼 걔가 커가 대명상가가 돼요. 그게 크리슈나무르티야. 그래서 그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 별들이 조직이 있는데 크리슈나무르티는 어느 날 그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키워주고 막 했던 그 조직의 틀인데 깨버려요. 어떤 조직의 틀을 깨버린 거죠. 요 원래도 우리나라 조직 문제 많잖아요. 각 단체가 조직까지 신고하시 하니까 전부 다. 크리슈나무르티도 조직이 엄청 컸으니까 그것도 조직인데 라즈니시는 그 조직까지 갖고 있으려고 그랬고 크리슈나무르티는 그 조직 깨버려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절대 진리와 영성은 개개인이 만날 수밖에 없다. 조직을 통해서 만나야 아니다. 이게요. 그래서 크리스천무르티가 글도 보면 크리스천무르티 글이 더 맑아요. 세계가 더 맑아요. 그래, 아주 이 크리스천무르티가 특이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게 전부 다 살아있을 때도 어려운 몸이고 죽고 난 다음에 안고 다니는데 그건 뭐야 이거죠. 해답을 안 준 거예요. 해답 없죠. 이거는. 준 거야 이제. 근데 이 해답이 뭐냐면 스스로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 자기 속에. 그런데 아까 크리스천무르티가 젊었을 때 이 몸에서 이 밝은 기운이 변하는데 그 기운이 어디서 변하는지 그거는 정확히 모르는 거죠. 실은. 기운이 있다고요. 달라이라마도 그것 때문에 알게 된 거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마리시라는 사람은 남인도의 집 토속어밖에 모르고, 전혀 공부를 안 한 사람인데도 그 사람의 몸에서 배어 나오는 맑은 기운 때문에 사람들이 정화가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침묵의 성자라는 말을 듣게 된 거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살피는 성심을 통해서 자기 속에 굉장히 내재하고 있는 밝은 기운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공부가 되나 봐요, 이게. 역시 이 성심편도 그런 이야기겠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야기 자체는. 살아있어서 힘들고,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 뭐야, 인간은? 이거죠, 바로. 이건 좀 긴데, 이 15번의 내용은 뭐냐면, 제일 중요해. 소양이에요, 소양. 소양이에요. 소양. 그러니까, 누구나가 또 어떤 상태든지 이 소자는 뭐냐면 이 뒤에 있는 게 특히 동사나 형용사일 경우 명사화 시키는 게 명사화. 기르는 바, 기르는 것 이 말이죠. 기르다는 것은 동사인데 앞에 소자가 붙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명사시키는 거죠. 자, 띄어서 한번 볼게요. 목유 띄우고 소양이면 적 띄우고 근본 띄우고 고의 띄우고 지업 띄우고 뭐하여? 동양지 띄우고 재성하고 수유 띄우고 소양이면 적 띄우고 천원 띄우고 장이 띄우고 유파 띄우고 장하여 관계지 띄우고 박하고 인유 띄우고 소양이면 적 띄우고 직이 띄우고 대이 띄우고 식견 띄우고 명하여 충의지 띄우고 사출이니 가 띄우고 불량자. 자, 이런 거죠. 기르는 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사람은 30% 정도의 유전인자가 있다면 70% 만들어 간다는 건데, 근데 그 70% 변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양이 있다는 거예요. 기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후에 선생님들도 스스로 자기 삶을 어떤 방식으로 기인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기르는 것이 자기 미래를 만드는 방법이죠. 미래를. 그래서 나무가 기르는 바가 있으면, 기르는 것이 있으면, 이 면자는 연결사라야지, 연결사. 한 명 크면 해석이 된 겁니다. 면자, 연결사니까. 기르는 것이 있으면 크면 이제 연결사니까. 근본, 나무의 근본, 뿌리와 그 큰 줄기죠. 근본이 아주 곧아서, 아주 꿋꿋해서, 그래서 가지와 잎이 무성해져. 지엽이 무성해져. 그래 되니까 뭐냐면 그 나무가 잘 커가지고 동양, 기둥이죠. 기둥의 제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조그만한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를 잘 기르면은 집에 기둥이 될 수 있는 제목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물. 또 산에 물인데, 산에 조그만한 어떤 그 물이 샘이 솟아나오는데 그 샘을 갖다가 잘 기른다는 것은 관리죠. 관리를 잘 해주면, 관리 잘 해주면,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원천이 장대죠. 장대죠. 그러니까 그 원천을 잘 샘의 원천이 좋아지는 거죠. 아주. 샘의 원천이 아주 잘 관리가 돼가지고 그 원천이 아주 장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유파, 그 줄기가 흘러오는 것이 아주 길게 이어진 거죠. 잘 이어져서 농토에 쓸 수 있는 관계의 물로 돼서 이로움이 넓어지는 거죠. 농토에 물을 대는 관계의 이로움이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뭐냐면 원천수를 잘 관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원천수를. 또 사람이 태어나서 기르는 바가 있으면, 여기 교육이 전부 다 기르는 바니까. 그러면 지익이, 뜻과 기계, 자기 삶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게 지익이죠. 뜻은 미래지향적이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니까. 그 뜻의 기운이 아주 커지는 게 확실성 가지고. 난 틀면 될 수 있다 확실성 가지고. 그래서 이 식견은 뭐냐면 지기가 커지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식견이. 내가 뜻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공부해가는 게 식견인데 그것이 점점 밝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지 자기 삶에 충과 의의 선비가 나오게 되는 거야. 사람들은. 각자 자기 삶의 충의가. 보통 이 충성과 의리인데 이게 충성의리인데 이 국가에는 충이고 모두 관계의리인데 그 충을 갖다 달리 해석하면 또 뭐냐면 이 중심. 자기 자신의 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 있죠. 국가에 대해서는 충이고 자기 삶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기 확신. 그 뜻이 선비가 나오게 되니까 가는 거니까 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이죠. 즉, 공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똑같은 말이에요. 기르는 것은 여기에서는 양심이니까 심을 기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16번. 이게 이제 이 믿음에 대한 문제인데, 한 국가나 한 개인이 똑같은데, 이 개인이나 국가나 똑같은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해야만이 끊임없이 미래를 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국가도 똑같아요. 국가도 현재 모든 국민들이 서로의 관계에 믿음이 있으면 국가의 미래가 잘 열린 거죠. 미래가. 그런데 개인이 스스로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문점하는 거야. 내가 이래 살아서 뭐하나? 이러면 뭐하냐? 그러면 자기 기운이 자꾸 쪼그러드는 거예요. 이렇게. 쪼그러들면 미래가 점점 흐려져. 국가라는 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부 다 서로 의심하는 거지. 이래가 나라가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국가의 기운이 쪼그러드는 거예요. 이렇게. 대비는 신을 했지만도 국가와 똑같은 겁니다. 그 내용 한번 볼게요. 자신자는 인역 띄우고 신자며 오월이 개 띄우고 형제요. 자의자는 인역 띄우고 이자여 신내에 개 띄우고 적군이라. 자, 자신자 스스로 믿는 자죠. 스스로 믿는 자.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남들도 또한 믿어. 딱 보면 알아. 저 굉장히 당당한 사람이네. 믿어. 그럼 자연지 옆에서 많이 도와주죠. 자기 삶에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누구든 밀어주죠. 그 5월이 오나라 월나라는데 이게 양자가 하루인 나라인데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다. 황가가 이래 있고 양장인데 있는데 이 양장 한해 5월은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예요. 춘추전국 시대예요. 그래서 5월 동주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적국이 서로 적국이 되는데도 어떤 목표를 향해서 서로 이렇게 힘을 모았을 때 5월 동주한다 그러거든요. 원래 그 손자병법이 난 이야기인데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풍파가 막 치니까 그 풍파를 갖다가 이기고 건너기 위해서는 그 뱃속에 오나라 월나라가 원수 같은 사람들이 샀더라도 서로 그래도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월 동주 이야기인데. 와신 상담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5월 동주에서. 와신사에서 나왔고 전부 그런데 이 5월 동주에서는 꼭 인터넷에서 찾아봐야 될 사람 누구냐? 범녀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범녀. 이 가장 뛰어난 인물 중 하나입니다. 범녀라는 사람이에요. 범녀, 치고 금방 나오면서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엇들이면서 도인이에요. 도인. 한경이 넘었어요. 이 오랑 구천을 도와가지고 구천에 오나라 부차를 이겨가지고 이 국가를 세우는데 구천이 오나라 부차한테 져가지고 와신 3당을 내요. 그냥 밤에 섬나무에서 잠을 자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슬게 핥아가면서 다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지겠다 앞으로. 그런 확실한 자기 신념을 키우면서 그걸 펼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범녀예요, 범녀. 범녀예요. 그래가지고 이 범녀가 도와가지고 이 구천이 오나라 부차를 이겨요. 이겨가지고 완전히 통일했을 때, 그럴 때 범녀가 뭐라 했냐면, 이 구천 같은 사람은, 이거 됐나? 없구나. 구천 같은 사람은 난세에는 같이 할 수 있지만도 평화기에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구천이라는 사람은 자기 복수를 위해서 이를 갈면서 와신 상담을 했지만도 국량이 적다 보니까 평화기가 오면은 그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국량이 적어서 타락하기 쉽다는 거예요. 시야가 적어서. 떠나요. 그 떠난 다음에 이 범녀라는 사람이 살아온 삶이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뛰어난. 그거는 뭐 지금 다 인터넷 찾으면 나오지만도 아주 굉장히 뛰어난,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스스로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은 원수 같은 사이라도 형제처럼 믿음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확신이라는 것은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삶에 확신 안 차면은 아무도 믿을 수 없죠. 자기 확신이라는 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 요 근래 성공관계 책들어부터 믿으라, 그럼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들 많이 있는데, 그만큼 자기 자신의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스스로 의심하는 자, 내 일 살면 어떡할까? 내 일 될까? 스스로 고민에 빠져서 스스로 의심하는 자는 남들 또한 의심해.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내 몸 밖에 있는 사람 모두 다 적국 같아요. 나를 갖다가 의심하고 쳐다보고 나를 갖다 자꾸 이게 칠라는 사람 같은 거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거야. 내가 나를 의심하면 남들도 전부 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도 똑같아. 국가도 그 국민들이 일치단설해가지고 믿으면서 막혀나면 모든 외국에 있는 나라들도 그 나라를 인정해서 도와주고 그 나라 국가에는 국민들이 의심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막 할 것 같으면 무너지면은 그 외에는 외국인도 그날 믿어주지 않아요. 믿을 수 없죠. 좀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굉장히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리더는 전체를 한 몸으로 해가지고 푸는 힘이 있어야 돼요. 강력하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이것도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인 띄우고 막용하고 용인 띄우고 물이라. 이 참 쉬우면서 그런데 의인.
사람을 의심하면, 남을 의심하면, 사람을 의심하면은 쓰지를 말고, 의심나는 사람 많이 쓰지 말고, 용인, 그 사람을 썼다면은 의심하지 말라. 맞아. 근본이죠, 근본. 근본이죠. 용인에서 맞아. 핵심이죠. 절대로 의심할 수. 그러니까, 남을 의심하면 쓰지 말고, 썼다면 의심하지 말는 건 상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실히 그것도. 상대를 확실히 알아야만 저걸 할 수 있잖아요. 상대를. 상대를 아는 힘이 뭐냐면, 이게 상대를 아는 힘이 어디냐면은, 이 상대를 아는 힘이 상대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인데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상대를 아는 힘, 이 힘은 뭐냐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지혜. 내가 상대를 보고 상대를 판단할 수 있는 내 눈이 열려야만 가능한 거죠. 상대는 해답 안 주죠. 누구도 해답 안 주죠. 내가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전체의 뭐냐면 나의 지혜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지혜. 사람 용인을 못해가 실패하는 게 엄청 많잖아요, 세상에는. 용인 때문에. 용인을 못해 실패하는 건데. 용인을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쓰는 사람의 수양의 문제거든요. 수양이. 그래서 동양 사상이 계속 나오는 게 뭐냐, 수양의 문제인데, 수양을 할 것 같으면 이 해안이 열리기 때문에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핵심이 용인의 핵심이. 수양이. 그 다음에, 풍간인데, 풍간을 됐다. 이 풍간이라는 책은 전한데 위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풍간시에 썼던 건데, 풍자로서 간하는 시예요. 무엇을 대비해서 풍자면서 간하는 시가 풍간이에요. 그 시에서 내용을 이렇게 따온 거죠, 이렇게 쉽게 해서. 풍간 띄우고 운, 수저 띄우고 어 띄우고 천변 띄우고 아는, 고 띄우고 가사해 띄우고 저 띄우고 가조언이와 유유 띄우고 인심 띄우고 지척 띄우고 간에, 지척 띄우고 인심 띄우고 불가 띄우고 료니라. 자, 수저, 물 밑이죠. 밑졌다니까. 물 밑에 고기와 천변, 저 하늘 끝, 변두리니까 하늘 저 변두리에 있는 기러기, 저 물 밑에 있는 고기나 저 하늘 끝을 날아가는 기러기는 높은 놈은, 즉 기러기죠. 높은 놈은 활로서 잡을 수 있고, 쏘아 잡을 수 있고, 밑에 있는 것, 저 물 밑에 있는 것은 낚시로 잡을 수 있어. 가조라는 것은 낚시 잡을 수 있어. 그런데 이 유자는 부사인데 강조법이 오직 인심은, 사람의 마음은, 지척 바로 옆이죠. 바로 사람의 마음은 바로 지척간이 바로 옆에 사이에 있는데도, 바로 옆에 있는데, 지척가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도 지척 인심이라, 지척에 있는 그 사람 인심은 헤아릴 수 없어. 옆에서 뭘 생각하는지. 이 사람이 무섭다는 게 이래서 무서운 거죠. 사람 바로 내 옆에 있는데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그건 헤아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역시 똑같아요. 이 성심에서 말하는 게 성심에서 바로 이런 걸 봐야 된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반복되는데, 물 밑에 고기나 하늘 저 끝에 있는 기러기는 높은 것은 활로 쏘서 잡을 수 있고, 저 아래에 있는 것은 낚시로 낚을 수 있는데, 가았다는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데 오직 사람의 마음은 지척간에 있는데도 그 지척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이것도 헤아릴 요자입니다. 헤아릴 자. 요리 클 때 요자 쓰잖아요. 헤아릴 요자. 요리. 헤아릴 요자. 그래, 그건 헤아릴 수 없어요. 헤아릴 수 없어.
이 무서운 이야기인데, 정말. 똑같은 사람의 마음이죠. 계속 마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성심으로 헤아려 보라는 거죠. 바로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건데. 자, 이것도 유명한 이야기죠. 화호 띄우고, 화피 띄우고, 난 띄우고, 화고리요. 지인 띄우고, 지면 띄우고, 부지 띄우고, 심이라. 이 뭐 마신 거죠. 호랑이를 그리는데, 그려봤자, 껍데기도, 이 호랑이 털의 껍질도 그리고, 피부도 그리고 하는데, 난 어려워. 그 호랑이 뼈를 그리기는 어려워. 속에 있는 놈은. 호랑이를 그리는데, 그 피부를 그리는데, 그 속에 있는 골은 그리기 어려워. 사람도, 눈앞에 있는 사람 알아. 사람은 알고, 지면 얼굴도 알아. 딱 보니 얼굴도 알아. 그런데 부지심이나 마음은 알지 못해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사람의 심의 문제는, 이 성심을 그래서 푸는데 심의 문제는 거의 다 느낌이고 공명이다, 느낌이면서 공명하는 겁니다.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척 보면서 어떤 느낌 깔고 그 파장을 공명하면서 하는 거지, 말로 가지고 설명이 안 돼, 이 세계는. 예를 들자면 ABC가 있는데, 이 둘이는 엄청 친한데 C는 안 친해, 이렇게. 또 뭐 D가 있다. 또 B, C는 굉장히 친한데 C, D는 또 안 친해. 이런 경우 있잖아, 사람 살에서. 이거는 뭐냐면 느낌과 공명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사람은. 그 다음 20번.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마음의 문제인데, 대명 띄우고 공화하되 신격 띄우고 천산이라. 대면, 얼굴을 대해서 함께 말씀하자. 함께 말을 나눠. 얼굴 닦고 함께 말을 나눠. 그런데 마음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격하게 격자, 떨어질 격자거든요. 격하게 떨어질 격자. 그런데 마음은 천산만큼 떨어져 있어. 서로가 말을 하면 밥 닮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마음은 다른 생각, 속에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얼굴을 보고 말하는데도 두 사람의 마음의 간경은 어마어마하게 멀다는 거예요. 천상격이나 어마어마하게 멀다는 거예요. 안 통한다는 거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은 안 통해. 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은 안 통하네. 말은 하고 있지만 서로가 크면서 뭐 이런 이야기 다 했는데 마음은 서로가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기는 싫어하면서도 그래 하는데 속에서는 너 뭐 나 싫어 이거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은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이것도 역시 똑같은 말이에요. 계속 지금 다 반복되고 있는데 해고 띄우고 종 띄우고 견전하 인사 띄우고 부지 띄우고 심이라. 이 고자는 말을 고자입니다. 말을 고자. 바다가 마르면 이 말이에요. 바다가 마르면 끝내 종은 현자 벌써 밑바닥을 볼 수 있어. 또 현자 튼 날 현자가 될 수 있어 지금. 바다가 마르면 밑바닥이 드러나나 했더니 이때는 현으로 읽어도 돼. 상관없어 이게. 현으로 읽으면 드러나다. 뜻이요. 지금 볼견자니까 바다가 마르면 마침내 밑바닥을 볼 수 있으나 이 말이죠. 인사부시야. 사람은 내가 그 사람 정말 친하게 지내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도 그 마음을 도대체 알 수 없었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분명히 같이 지내왔는데도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일본 책 봤을 일본 책도 있고 영화도 있었는데 한 부부가 이렇게 살다가 노인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할머니가 뭐 죽었는데 그 할머니에 남긴 일기장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 일기장을 할아버지가 이제 보면서
너무너무나 큰 그 충격을 받는데, 그 할머니 일기장 속에서는 이 할아버지하고의 애틋한 사랑이었고, 다른 이야기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그 영화도 한 번 나온 것 같은데. 그 죽고 난 다음에 아주 하여간 뭐 소설로 만드는 영화를 한 것 같은데, 아주 이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한평생 살아온 부인인데, 그 부인 죽고 난 뒤 일기장에서는 자기는 허수아비 같은 삶을 살았다는 느끼는 그 허구로움을 갖다가 이렇게 썼던 글인데, 하여간 사람 죽어도 그 마음 알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좀 달라졌네요. 태공 띄우고 왈. 범인은 불가 띄우고 역상이요. 해수는 불가 띄우고 두량이라. 무릇 사람, 이 범인은 범자가 보통 사람도 범이래요. 백범 클 때, 백범은 일반 백성을 뜻하는, 이 백범 선생이 계시는데, 백범도 이거는 일반 선생님이에요. 일반 백성이, 민중, 백성을 말하는 백범 선생인데요. 그러니까 이 법을 갖다가 보통 범, 부사의 무릇, 이런 뜻도 있고 하는데요. 무릇, 보통, 사람, 불가, 역상. 이 상자가 얼굴상, 관상상 다 돼요.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은 그 상을 거스른 것이 불가해요. 말이거든요. 거스를 역자니까. 상을 거스른 것이 불가해요. 과연 그럴까요? 상이 인간은 관상. 사람 척 보면서 느끼는 그 사람의 상은 거스를 수 없다. 그 말이 맞을까요? 누구나 그런 게 있을까요? 상을 거스를 수 없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그 상 속에 다 있다는 말과 똑같은데, 이렇게 보면. 해수는 큰 바닷물인데, 그는 불과 두량이라. 이 둘은 저거니까, 대박 뒀다니까. 대박 가지고 이렇게 해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상이란 것은 그 흐름에 거슬러서 바라볼 수 없고,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거슬렸자니까. 이 거대한 물이란 것은 조그마한 대박 가지고 이게 생활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면의 세계를 보이는 현상 가지고 그 이면의 세계 다 알 수 없다. 그 말이겠죠. 문 앞에 보이는 현상 가지고 그 이면의 세계까지 다 알 수 없다. 그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해수와 범인 대비가 될 거고, 역상하고 두량과 대비가 되겠죠. 이면의 세계. 23번째. 경행록 띄우고는 결혼 띄우고 의인을 위지 띄우고 종하여, 사선 띄우고 불의를 위지 띄우고 자적이니라. 경행록 이르기를 맺을결 원하는 원자. 남에게 원한을 맺으면, 남과 원한을 맺는 것을, 남하고 어떤 원한을 맺는 것을 위지, 그것을 일러 화를 심는 것이다. 맺는 그 자체가 화를 심는 것이다. 사선, 버릴 사자. 선한 것을 버리고 행하지 않는 것. 들리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버리고 행하지 않는 것을, 그것을 일러 자저, 해칠 적자입니다. 스스로 해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해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살아가서 남과 원한을 맺는 것은 자기 인생에서 화를 심어가는 것, 끊임없이 화를 심어가는 일이고, 내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눈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늘 스스로 해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 일반적인 이야기지만도 인생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만든 거니까 이게.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두 가지 문제, 화를 심는 거하고 스스로 해줬다는 문제는 한번 생각해 봐도 문제 아닌가 싶어요. 근본적으로. 이 인간관계를 하는데, 주역에서는 경계라는 건데, 경계가 이 땅 속에 산에 있는 게 경계인데, 지상 경계인데, 산은 이 우뚝 솟은, 땅 위에 우뚝 솟은 게 산인데, 이게 땅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아는 것도 많고, 지식도 많고, 똑똑한데도 이 땅 속에 자기를 낮추는 거죠, 낮추는 거. 겸손한 거죠. 이 주역에서 경계 엄청 좋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개가 원망을 맺는 거는 뭐냐면 교만해서 맺는 겁니다. 교만해서. 스스로 하심이 되면은 스스로 이 바보처럼 살면은 그렇게 원망 맺을 일이 없어요. 내가 바보처럼 되니까. 그래서 어리석을 웃자가 어려워요. 어리석을 웃자가. 어리석게 사는 게 어려운 거죠. 그 남하고 원망을 맺는 것은 거의 교만이 있는 거예요. 자, 선을 버리고 하지 않은 것은 이건 거의가 사욕 때문에, 사욕. 자기 욕심 때문에. 왜냐하면 선을 하는 것은 자기가 손해볼 때가 많거든요.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거의 좀 손해보는 거죠. 남을 배려하고 남한테 양보하는 거니까. 그런데 거의 선을 버린 것, 자기 사욕 때문에 그런 거죠. 원망을 맺는 것은 거의가 교만이죠. 자기 잘났다는 것 때문에. 자기를 낮추면 그런 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하여간 이 23번에도 결국은 이 마음을 자기 스스로 잘 살펴서 이렇게 원망도 맺지 않고 이 자기 사욕을 버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것이 좋다는 게 그게 화를 심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해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전체 풀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